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 1세까지 양육자가 어떻게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시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라서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집안일을 하기에도 지치고 힘든 시기인데요. 그런데 언어 발달까지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하면 부담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랑 둘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 1세 이전은 언어 이전 의사소통기, 언어 표현 이전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기 전이지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시기예요. 어차피 돌 이후에 말이 트일 텐데 그때 가서 말 많이 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닙니다. 돌 이전에 있었던 상호작용과 그때 들었던 언어들이 쌓여서 돌 이후 언어 표현기 시기에 아이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생후 1년의 언어 발달의 굵직한 흐름을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3개월까지는 울음이나 미소 짓기, 눈 맞춤으로 특별한 의도 없이 주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생리적인 요구를 하는 시기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인식하지는 못해요. 4에서 7개월에는 옹알이, 몸짓, 눈 맞춤으로 표현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반응을 해줌으로써 이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반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8에서 12개월에는 아직 언어 표현이 안 되다 보니 여전히 몸짓이나 옹알이로 표현하는데 이 시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전달해서 원하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되게 똑똑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먹고 싶다는 것을 표현할 때 단순히 물컵만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컵을 가리키고 엄마도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공동주시라고 하는데요. 공동주시가 잘 안 되면 발달 지연을 의심할 수 있는 조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공동주시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제 생후 1년 아이들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의 특징을 알고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기입니다. 돌 이전 아이들은 쉽고 간결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육자가 수다스러워야 아이도 말을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아이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길고 자세히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아이한테 말을 걸어줬는데 왜 우리 아이가 말이 늦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말이 늦는 경우 다양한 원인을 살펴봐야겠지만 과연 엄마 혹은 양육자가 아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 이전에는 긴 문장의 말은 단순한 소리로 들리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예요. 아기는 6개월 전후로 사람의 말소리와 주변의 소리를 구별하기 시작해서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와 엄마가 따르릉 하면서 직접 소리 내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또 이 시기는 문법을 이해하는 시기가 아니라 감각 자극,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언어를 받아들이는데요. 이유식을 먹일 때는 아가야, 이유식에는 버섯, 파, 고기, 당근이 들어있어. 엄마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먹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의 기분, 감정을 이용하고 감각 자극을 이용해서 맘마 맛있다, 맘마 좋아, 맘마 뜨거워 라고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 자극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죠. 또 그림책을 보여줄 때는 책의 글귀를 다 읽어주기보다는 이건 사슴이야, 이건 곰이야 간단하게 반복하는 게 낫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엄마의 감정도 얘기하고 길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도 돼요. 하지만 언어 자극의 목적으로 하루 종일 이제 말을 한다거나 너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양육자 입장에서도 힘들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쿠잉, 옹알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기입니다. 아기들은 2, 3개월이 되면 쿠잉이라고 하는 목 울리기 소리를 내고 뒤이어 유사모음으로 발전하는데요. 오 같은 모음 비슷한 소리에서 목구멍을 통해서 쿠 같은 소리를 내게 돼요. 4개월부터는 옹알이 소리 마마, 바바, 다다, 푸,
깍 소리도 낼 수 있고 8에서 12개월 정도가 되면 반복 옹알이라고 해서 마마마, 바바바, 다다다 같은 옹알이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소리 같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 아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이의 뇌 발달과 언어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의 쿠잉과 옹알이가 끝난 후에 대화를 시도해야 아이와 주고받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아기가 꺄 했을 때 끝나면 엄마가 꺄라고 반응해주면 아기는 소리를 내면 엄마가 좋아하네? 이런 소리를 내니까 참 즐겁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6개월 이전 아이들은 배밀이를 하기 전으로 움직임이 덜 활발한 시기예요. 그래서 바운자에 앉히거나 직접 안고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라서 실제로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반응을 못 해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아기의 행동이나 감정을 양육자가 해석해서 말로 직접 표현해 주는 겁니다. 돌 이전 아이들은 언어를 맥락적 도움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보이는 현상, 경험으로 언어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9에서 10개월 정도에 몇 개의 낱말을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같은 낱말이라도 그 맥락에서 벗어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인데요. 18개월까지도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맥락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6개월 전후에서 배밀이를 하게 되는데 배밀이는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에 드라마틱한 큰 변화죠. 이때부터 온 집안을 다니고 물건을 만지고 탐색을 하는데요. 이때 양육자가 아이의 행동을 해석해서 그대로 짧고 간결하게 말로 옮겨주시면 돼요. 우리 아가 빨리 기어가네. 우리 아가 잘 앉았네. 우리 아가 손 빠네. 우리 아가 공 만졌네. 오, 공 굴러가네. 공 잡았네. 공 넣었네. 공 주세요. 이렇게 공이라는 사물에 수없이 많은 동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또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감각적인 느낌을 엄마가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응아했구나. 불편해. 배고팠구나. 배고파. 물 차가웠어? 아이 차가워. 슬펐구나. 아이 슬퍼. 무서웠어. 무서워라. 이렇게 아이의 행동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게 결국 반응 육아의 하나인데요. 이것의 장점은 부모가 먼저 아이한테 이거 뭐야? 이거 봐야지 하면서 아이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먼저 주도하면서 현재 경험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아이가 낼 수 있는 말소리에 집중하라입니다. 돌 이전에도 아이들에 따라서 빠르면 10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엄마, 아빠, 맘마 등의 첫 단어가 출현하는데요. 어떤 부모님은 6개월의 아기가 엄마, 아빠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 오 같은 모음과 미음, 비읍의 자음이 합쳐져서 엄마, 아빠 이런 소리로 충분히 그렇게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말이 빠르네 하면서 아이에게 빨리 표현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사슴, 사탕, 할머니, 호랑이 등 이 시기에 발음할 수 없는 것들을 따라해보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시기는 미음, 비읍, 피읍 아이가 할 수 있는 입술 소리에 집중해서 그와 비슷한 단어들을 미리 들려만 주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돌 이후에도 말 트이는 방법의 하나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엄마와 유사한 맘마, 마마, 멍멍, 아빠와 유사한 빠빠, 뽀뽀, 빠이빠이, 삐약삐약, 까까와 유사한 까꿍, 꼬끼요, 꿀꿀. 이 식의 책들을 보면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소리를 흉내내는 말인데요. 멍멍, 삐약삐약, 꼬끼요, 꿀꿀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면 돌 이후로 표현 언어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발음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러한 지식을 몰라도 일상에서 들려주는 언어만으로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알려드린 거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비언어적인 수단인 눈맞춤, 얼굴 표정, 제스처를 필수적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돌 이후로 표현 언어 발달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